맘 편한 개미님들 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로 돈 모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을 맘 편한 개미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이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와이프랑 처음 결혼을 하고 같이 번 돈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떤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까? 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주식 투자로 돈을 모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했었지만, 와이프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와이프와 공통의 관심사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느 주말에 와이프에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줬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투자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이 책이 초보자들도 읽기 쉽게 그리고 재밌는 내용으로 쓰여진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권했는데 아내가 그 책을 받아보더니 오빠 지금 나한테 결혼하자마자 이런 거 강요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접근 방법이 잘못됐죠. 결혼하자마자 돈 모으기나 뭐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투자에 재미를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주식 투자에는 여러 투자 방법이 있잖아요. 뭐 성장형 투자도 있고 테마형 투자도 있고 여러 투자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번 돈으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아내에게 재밌는 투자를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배당주 ETF를 매수하는 거였어요. 성장주 ETF를 매수해도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서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고 내릴지는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100%의 확률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오히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주식이 배당주 ETF인데요. 물론 배당주 ETF도 단기간에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주식 투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배당을 주잖아요. 미국 배당 ETF 같은 경우는 매달 배당금을 주는 ETF도 있고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배당금을 줘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배당금을 잘 지급했던 ETF는 다음 달 혹은 3개월 후에 배당금을 또 지급할 확률이 아주 높겠죠. 배당금을 주는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이렇게 배당금만큼은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일단 배당주 ETF를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좋은 배당주 ETF를 매수하면 배당금도 늘어나고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더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배당형 ETF를 선택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배당 ETF에서 나온 배당금을 처음부터 뭐 재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투자를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와이프가 좋아하는 여행 자금으로 사용했어요. 당시 LCC 항공사의 일본 왕복 비행기 티켓이 15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배당금으로도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오죠. 배당금을 받아서 이 비행기 티켓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배당금을 받는 이 재미를 느끼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S&P 500 같은 ETF를 매수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바꿨죠. S&P 500 ETF를 연금저축계좌에서 매수하면 S&P 500 주식도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해서 세액공제 환급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돈을 받는 걸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자연스럽게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매수했던 배당형 ETF 같은 경우도 수익이 지금까지 한 50% 정도 났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꽤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에 받는 배당금이 큰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가량씩 계속 배당금을 받고 있어요. 1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 아내가 주식 투자나 이런 데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배당형 ETF를 매수하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배당 ETF를 매수해도 주가는 무조건 많이 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배당형 ETF 4개는 S&P 500과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만요. 단기적으로는 그 누구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그리고 배당금을 받는 재미를 얻기 위해서 배당형 ETF를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지, 단기간에 무조건 이 ETF를 매수하시면 주가가 오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적금만으로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투자를 할까요? 이런 분들에게도 배당형 ETF를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적금만 부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면은 조급해지고 초조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긴 호흡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주가는 단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맘편한 개미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배당 ETF는 총 4개인데요. 이 4개 ETF의 티커는 VYM, VIG, DGRW, DGRO 이렇게 4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ETF 4종의 핵심적인 특징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꼭 배당 ETF를 매수해야 하냐, 그냥 S&P 500 ETF를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S&P 500 ETF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는 IVV ETF의 배당금의 추이를 제가 한번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간에는 배당금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같은 경우는 30% 정도 배당금이 빠졌고요. 이때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배당금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배당금의 지급이 안정적이지가 않죠. 아무래도 배당형 ETF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형 ETF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S&P 500 ETF 같은 경우는 물론 배당금을 장기간 꾸준히 올려주긴 했지만 배당 ETF로 접근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배당형 ETF로 4개를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1차적으로는 모든 ETF를 선정을 할 때는 자산이나 거래량의 규모가 충분히 큰 ETF를 선정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S&P 500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섹터 구성을 갖고 있는 ETF를 선정했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배당형 ETF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물론 다른 데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S&P 500 ETF 같은 곳에 재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연금저축계좌나 이런 데 에다가 재투자를 할 경우에 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어서 S&P 500 ETF도 모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S&P 500 ETF와 비슷한 섹터 구성을 갖고 있는 ETF를 선정하게 되면은 중복 투자가 너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 시기에서 주가 변동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성보다는 뭔가 S&P 500에서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ETF를 선정하는 것이 전체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당형 ETF니까 당연히 배당의 안정성이 중요할 텐데요. 이 배당의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거에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했던 그런 ETF 같은 경우는 미래에도 배당금이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과거의 배당금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추이를 살펴볼 때 배당금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은, 앞에서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배당금이 30% 가까이 떨어졌던 그런 시기도 있었던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의 편차가 큰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형 ETF로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배당 안정성을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ETF를 선정하고 싶었어요. 물론 배당금도 잘 받고 배당금도 증가하는 게 좋지만 아무래도 주식 투자이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빼놓고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ETF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으로 선정한 배당형 ETF는 총 4개인데요. VYM, VIG, 그리고 DGRO, DGRW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배당금 예상치가 나오는데 이 예상치로 순위를 매겨요. 그리고 이 예상치 순위에서 상위 50%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리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VIG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리츠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배당금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배당금을 증가시킬 확률이 꽤 높은 기업들이 모여 있다는 것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지아로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배당금이 증가하고 5년 이상 배당금이 증가한 것도 꽤 오랫동안 배당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이라 그래서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배당으로 지급을 하는지, 이를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너무 많이 지급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100%다. 이익을 모두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 연구개발이나 이런 걸로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앞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기 힘든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당 성향이 너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배당주의 주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너무 높지 않은 수준인 75% 이하인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GRW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익 전망치와 그리고 과거 3년 동안의 수익성, 예를 들어서 ROA, ROE 같은 지표들이 수익성 지표거든요. 과거 3년 동안의 이런 수익성 지표 기준을 바탕으로 앞으로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컨셉이 DGRW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4개 ETF의 지수가 모두 앞으로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컨셉으로 투자하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배당 수익률인데요. IVV, S&P 500 ETF 같은 경우는 현재 1.36%이고요. 그리고 VYM 같은 경우는 2.87%, VIG는 1.66%, DGRO는 2.08%, DGRW는 1.99%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배당 ETF인데 배당 수익률이 좀 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당 수익률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배당금을 너무 많이 주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컨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본질인 주가 수익률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은 그런 투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피해야 하는 그런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의 성장 그리고 주가의 성장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너무 배당 수익률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S&P 500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구성하는 그런 ETF를 제가 선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기술 섹터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VYM이나 VIG, DGRO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술 섹터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S&P 500 ETF보다 투자 비중이 낮은 그런 부분을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S&P 500 ETF보다 상대적으로 섹터의 투자 비중이 높은 그런 부분을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VYM과 DGRO가 상대적으로 S&P 500보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순환 소비재 섹터는 VYM과 DGRW가 S&P 500 ETF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같은 경우에 S&P 500에서 투자 비중이 낮은 편인데요. VIG와 그리고 DGRW는 상대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방어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은 그런 섹터인데요. 상대적으로 S&P 500 ETF는 이 방어 소비재 섹터의 비중이 낮은 편이죠. 대신에 VYM과 VIG 그리고 DGRW는 방어 소비재 섹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꽤 높은 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섹터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서는 아주 낮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DGRO는 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지수의 투자 컨셉과 이런 현재 섹터 투자 비중을 살펴보신 다음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이렇게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4개 ETF가 상장하고 난 다음 해부터의 배당금의 추이를 확인해 봤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12월 달에 배당금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의 배당금의 추이를 제가 갖고 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VYM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금융 섹터의 투자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하고 10년에 약간 배당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이후로 배당금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VI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소개해드린 4개 ETF 가운데 가장 안정적으로 배당금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DGRO와 DGRW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당금 추이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진 않은데요.
앞에서 확인했던 지수에서의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데이터만으로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배당금이 증가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배당금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을 계기로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게 되신다면 배당금도 증가하고 주가도 우상향하는 그런 경험으로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